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0세에 갑자기 돌연사하신 우리 정하은 작가님의 유작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며 한 남편의 사랑스러운 아내였던 우리 고인 되신 정하은 작가님, 2024년 12월 갑자기 급사하셨습니다. 최근에 책을 쓰고 계셨고, 이 책의 제목은 김건희를 보는 6가지 시선, K를 보는 6가지 시선이었습니다. 최근 탈고를 마치고 출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돌연사하셨습니다. 줄리라고 불리는, 또 김명신이라고 불리는,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따서 김건희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영부인,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이 관련 의혹을 취재하던 사람들, 해군 노은결 소령, 경호처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살해 협박, 또 폭행을 당해서 최근 대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죠. 이 김건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취재하고 분석하고 책을 내려고 시도하던 우리 정하은 작가님, 이 전달의 마지막 33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정하은 작가님이 얼마나 사회를 보는 시선이 날카롭고 많은 정보를 주시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중남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처럼 이 자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의문사가 많이 또 벌어지는 나라기도 합니다. 실례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사건, 그날 당일날 바뀐 경호원들과 컴퓨터로 수사 남은 유서를 증거로 해서 자살 처리가 돼버렸죠. 또한 삼성 저격수 노회찬은 아침 9시경에 자기 부모님 집 아파트에 가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보지도 않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자살을 안 하겠다는 이명박의 저격수 정두원은 산에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자살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업무 시간에 핀란드 대사관 근처에서 사망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4, 5시경. 하지만 언론에서는 밤에 산에서 자살을 했다고 결론이 나왔죠. 자, 이 모든 죽음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 정하은 작가님이 어떤 지병을 갖고 어떻게 돌연사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하은 작가님을 사랑해 주셨고, 또 정하은 작가님의 용기, 그리고 이 분석력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 유족들은 굉장히 슬프실 거예요. 슬프셔서 정하은 작가님을 편하게 보내드리자, 화장해라 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0.001%라도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단지 유족이 아니고 모든 대국민을 대신해서 이 정하은 작가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부검도 하고 의구심을 풀어주는 게 그 유족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에 차서 이제 다 죽었으니까 보내드리지 않은 순박한 감정적인 결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평가가 따라와요. 저는 유족들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책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날카로운 분석을 하셨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두환은 대구 사람이죠. 대구 사람인데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제 그때가 40살 중반이었어요. 40살 중반에 벌써 대한민국을 잡아먹은 거죠, 박정희가. 근데 이제 그때 31세였던 이 전두환이가 이 반란군이라고 하죠. 반란군한테 가서 육군본부로 달려가서 혁명을 지지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허허 이놈 봐라. 그리고 박정희의 육사 동기였던 이규동의 딸과 그러니까 이순자죠. 이순자랑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정희 든든한 백이 되었다. 이제 60이 넘은 박정희는 여가수에게 노래를 시키고 여대생을 옆에 끼고 술을 마셨다가 이제 부하한테 총을 맞아 죽죠.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이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85명의 군인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 당시에 3,740만 명의 인구를 접수해버렸다. 일부의 조직된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또 대학에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끌려나갔다. 자, 이 계엄이 통보되고 블랙리스트 800여 명을 통보를 했고 수배령이 떨어진 이들 중 600명이 체포가 됐다. 신문과 방송은 수배자들의 명단과 죄목을 경쟁하는 쏟아냈다. 이자는 이러이러한 죄였고 빨갱이고 간첩이었고 부정선거였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도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과 광주에는 특전사 병력이, 부산에서는 해병대가 동원됐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어도 이것과 동일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 언론을 접수했기 때문에, 장악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 또 블랙리스트들, 또 이 빨갱이 선전선동 계속해서 방송에 나왔겠죠. 유튜브는 차단을 시켜놓고 페이스북도 차단을 시켜놓고 인스타그램도 다 차단을 시켜놨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곳, 광주는 예외였다. 자, 5월 17일 밤 전라남도 광주에서 검거 대상자 체포가 시작됐다. 군화를 신은 공수부대원들이 나와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짐승처럼 사람들을 끌고 갔다. 대검으로 목을 찌르고 피를 뿌리고 화염방사기를 쏘고 사람을 태워 죽였다. 이 공수부대원들은 당시에 이게 이제 북한 간첩대다 아니면 선동꾼이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고 위에 상부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면서 죽였을 거예요. 아, 간첩에 동조하는 자다. 자, 지금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뻔했죠. 북파 간첩 HID가 전국을 돌면서 소요 상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간첩 빨갱이 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상공에서 헬기로 기총 사격도 했습니다. 전남일보 건물. 이승만 때 1960년도 4.19 민주화 혁명 당시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했던 4.19 혁명 당시에도 경무대의 발표로 시민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으로 최인규 가경주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번 쿠데타, 친위 쿠데타는 윤석열이가 직접 발표 명령을 내렸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국회에서. 당시에는 이제 시위를 진압하되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요. 또 이는 군홧발이나 진압봉 또는 개머리판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칼로 찔러도 괜찮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자행됐습니다. 5.18 광주민주항쟁도 마찬가지고요. 피가 안 나니 폭력이 아니다. 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현재 2024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포 명령이 이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뻔했고요. 그에 따르는 군인들은 권력 유지의 놀이개로 이용당하고 버려질 뻔했습니다. 사용당하고 버려질 뻔했습니다. 전두환 때 1985년도에 G5 정상 간의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3저 호황,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꽃을 피기 시작했죠. 박정희 정권 때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박정호 정권 때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람들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전두환 때 3조 호황으로 국가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이 전두환 때는 홍수 피해가 있을 때 북한에서 쌀을 보내줬어요. 남한한테. 북한이 남한한테 쌀을 보내줬다고요. 그 정도로 1980년대에도 남한이 제대로 잘 살지 못했어요. 초까지만 해도. 하지만 이제 이 1985년도를 지나서 1986년도 아시안게임, 1988년도 올림픽이 있은 이후부터 세계 속의 한국으로 점차 알려지게 되었죠. 자, 전두환이 이제 군대에 몸담았던 시기는 6.25 바로 직후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군대라는 조직이 굉장히 조직화되고 안정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조직의 생리를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로부터 배웠고 인생의 멘토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려는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전두환은 후에도 전두환 집을 찾아와서 세배를 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 몇백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의 세뱃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렇게 군대 조직에서 배운 노하우, 부하를 챙기는 노하우는 전두환을 끝까지 따르고 미화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두환은 임기 당시 무리한 행사로 특전사 부대원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1982년 2월호 봉황새 1호 작전, 악천후에 수송기를 띄워서 수송기가 추락을 했죠. 자, 전두환의 임기 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천 성고문 사건, 박종철 사건, 이한열 사건입니다. 여대생이 부천경찰서에서 성고문을 당했어요. 서울대 학생이 잡혀가서 물고문을 받다 죽었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이 독재체제라고 봐야 되죠. 군사 독재체제에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1987년도 6월 항쟁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있다. 북한 빨갱이 선동, 간첩 선동, 이 군사 쿠데타를 합당화시키는, 이 정권을 합당화시키는 모든 변명들, 이 거짓된 변명들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운 거죠. 전두환은 한때 이제 이런 시위 진압에 군병력을 투입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됐죠. 전두환의 육사 동기입니다. 자,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당시 미국도 이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1987년도 미국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1979년 12월과 똑같은 잣대를 갖고 우방국에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자, 미국의 기조는 오직 하나였어요. 미국이 원하는 때에 전쟁이 일어나야지 우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도 똑같죠. 미국이 버렸죠. 윤석열 정권을. 남한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87년도 6월 항쟁 당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12.12 전두환의 쿠데타라든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계각층으로 모두 박차고 일어나서 민주화를 부르짖었다. 우리 촛불 집회 때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 집회 때나 지금 현재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 내란범을 잡아 가둬야 되는 이 전국 집회와 똑같은 양상을 보인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6월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전두환의 의지였다. 탱크를 동원해 시민을 대상으로 살상하는 것 같은 이런 행위, 즉 내전을 의미했고 내전은 북한의 침공을 부를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 될 것이었다. 지금 윤석열이 하려던 행동과 다 똑같죠, 여러분. 윤석열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만한테 배우고 박정희한테 배우고
전두환한테 배우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자, 이 박근혜 정부는 이 전두환의 비자금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박근혜는 이 박정희가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비자금을 전두환이 이제 다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유통을 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이 전두환한테 비자금을 받아낼 수가 해서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전두환의 장남 전 제국이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을 대납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국세청이 추적을 벌인 지 16년, 검찰이 수사를 한 지 110일,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50일 만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추징금을 대납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아니 이후에 김영삼 정권 때도 그렇고 김대중 정권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 때도 못하던 일을 어떻게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전두환이 키우던 이런 개들이 다 압류 대상이 돼서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 허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렇게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을 검찰은 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을까? 박근혜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전두환과 박근혜는 같은 팀이지 않았던가?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전두환은 이제 박근혜에게 금고에 들어가 있던 이제 박정희가 쓰다 남은 비자금을 건네주고 영남대학교에서도 계속 이사로 있다가 훗날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줬지만 많은 비자금은 전두환이 다 뺏어 썼죠. 그래서 박근혜가 전두환의 비자금 추징에 그렇게 매달렸죠. 자기 아빠 돈을 쓰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수감 중에도 전두환의 특징은 말이죠. 자기가 저지른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이 합리화로 정신 세계를 무장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영삼 정부 때 재판을 받았죠. 전두환은 사형. 근데 이제 전두환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무기징역이 나왔죠. 백담사에도 가고 이제 징역도 살았는데 거기 이제 감옥에서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소녀딸한테 이 할아버지는 우리 손녀가 태어나기 전에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다. 그런데 16년 지난 지금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우리 손녀딸의 생일도 축하해 줄 수 없는 곳에 와 있다. 응? 잘 모르는 애들이 학교에서 놀리면 화내거나 싸우지 말고 이 전두환 할아버지는 나라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 훌륭한 대통령을 했었고 어린이를 몹시 사랑한 대통령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다오. 라고 얘기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었던 사이코패스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죽여놔놓고 다 북한 소행으로 다 몰아놓고 그리고 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 이 비자금 자체는 어느 정도인가 보면 재벌들로부터 7천억 원의 상납금을 받고 2,517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은 약 53조 정도 된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추징금을 얼마 안 냈다는 얘기죠. 나머지 다 미납금으로 남아 있는 거고. 자, 현재 시가로 53조에 달하는 총 비자금이 얼마나 많은 이제 전두환의 수하들한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통이 되고 있을지 짐작을 못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두환을 미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당시에 이제 약 40년 전의 일이에요. 군사 반란,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이제 군사 쿠데타, 계엄. 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혀 들어가서 이제 문을 따고 이제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잡혀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문받거나 아무도 모르는 새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계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방송들은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 셧다운이 돼서 접속이 불가하게 돼요. 자, 그리고 TV에서는 항상 간첩들이 선동을 했다. 북한의 소행이다. 그리고 국지전들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전쟁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부터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전장터에,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요. 아파트는 다 불바다가 됩니다. 집은 다 불바다가 됩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윤석열과 그 휘하에
장성들은 안전한 곳에서 숨어 있습니다. 비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합니다. 나머지 많은 국민들은 이 전쟁의 불화에서 죽어가게 돼 있고요. 전쟁이 안 나더라도 간첩 타령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찌그러들고 출판, 언론, 집회의 자유가 사라지면서 반동 세력으로 낙인을 찍혀서 고문을 받고 죽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계엄입니다. 모든 기업의 수장들이, 군 장성들이 맡고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도 무너집니다. 국가의 신뢰도도 바닥이 됩니다. 언제 복원이 되는지도 몰라요. 유신 정권처럼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를 조작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없을 수도 있고요. 설령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사회가 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배웠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이 위험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많은 이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몸으로 막았고, 이 계엄군에 투입됐던, 이 계엄군이라고 불렸던 국군 장병들은 현장에서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와 계엄을 답습한 자들, 국민이 주인인 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적인 독재를 옹호하고 미화시키는 세력들, 이 세력들을 더 이상 이 수많은 국민들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 50에 이런 날카로운 비평서를 쓰신 우리 고인이 되신 정하은 작가님. 이 정하은 작가님이 다 쓰셨던 김건희를 보는 6가지 시선. 과연 마름모 출판사에서 책이 편집 없이 제대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행여나 이 김건희를 보는 6가지 시선을 집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 그다음에 취재를 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하은 작가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회 고발의 용기를 존경했는지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유족분들은 이 정하은 작가님을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깔끔하게 씻어주시고 같이 애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은 작가님 책들 한 번씩 다 사서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희희낙낙하고 놀 시간에도 이런 분이 사회 중심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많은 분들을 깨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보겠습니다.